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가지고 배당 투자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투자 교육 내용부터 캐나다 ETF VCN이랑 XAW 배당금 이야기, 또 자동차 투자 DRIP라고 하죠. 그거랑 TFSA 활용법까지. 와, 정말 알찬 정보들이 많네요. 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탐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배당 투자가 왜 중요할까? 그리고 당신 포트폴리오에 있는 VCN, XAW,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배당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불릴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파악하는 거죠. 특히 캐나다 투자 환경에 딱 맞춰서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배당, 이게 투자의 관점을 확 바꿔주는 열쇠 같아요. 그냥 뭐랄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게임 말고요. 아, 게임이 아니다. 그렇죠.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그 결실을 나누는 좀 더 장기적인 여정으로 만들어주죠.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기본 개념부터 실전 전략까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맞아요. 첫 번째 자료부터가 딱 흥미로운데요. 한국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공장의 주식 아가방 코너. 여기서 되게 도발적인 주장을 해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배당이 없다면 주식 투자는 돈 놓고 돈 먹기, 즉 도박과 다를 바 없다. 야,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 정말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요? 표현은 좀 강렬하긴 한데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는 봅니다. 핵심적인 질문이요. 네, 기업이 이익을 내서 주주랑 나누는 그 배당 행위, 그게 없다면 투자자는 결국 주가 상승에만 의존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오르는 것만 바라봐야죠. 그러면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성장보다는 시장 심리나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성,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약간 투기처럼 변질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투기적인 성격이 짙어진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죠. 배당은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니까요. 확실히 배당이 기업과 투자자를 딱 이어주는 중요한 끈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또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ETF를 사모으는 장기 투자를 강조하던데요. 배당이 이런 전략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니까 하락장에서도 버티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할 힘도 생기고요. 정확합니다. 배당금 재투자는 복리 효과를 통해서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핵심 동력 중 하나죠. 네. 그리고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한국의 경우엔 특정 정책, 상법 개정이나 배당 확대 같은 거요. 아, 그런 정책 방향도 있군요. 네,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흥미로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기업 가치나 주주 환원, 여기에 기반한 좀 더 건강한 투자 문화를 지향한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저희가 정책 자체를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공된 자료의 분석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정책 방향도 투자 환경에 영향을 주니까 참고할 만하네요. 그럼 이제 좀 실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네, 도운 배당주나 배당 ETF, 이걸 고를 때 뭘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보내주신 캐나다 배당주 관련 자료에 핵심 지표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배당률, 디비덴드 일드 이거죠. 투자금 대비 연간 배당금 비율. 네, 가장 직관적인 지표죠. 자료 예시 보니까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BCA가 한 5.1%, 캐나디안 유틸리티 CU가 4.8%, 포티스 FTS가 3.5%, 로열 뱅크 RY가 3.1%. 와, 꽤 쏠쏠해 보이는데요. 그냥 이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흔한 함정이죠. 아, 함정이에요? 네. 배당률이 높다는 건 물론 매력적이지만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마치 소개팅에서 외모만 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비유가 재밌네요. 배당 성향, 페이아웃 레이시오, 그러니까 회사가 번 순이익 중에 얼마를 배당으로 나눠주는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 번 돈 중에 얼마를 주는지. 그렇죠. 예를 들어 배당 성향의 90%를 넘는다. 이러면 지금 당장은 배당을 많이 주는 것처럼 보여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요?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회사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투자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응할 여력, 이게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실적이 조금만 삐끗해도 배당을 깎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 그러니까 배당률이 아무리 높아도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지속 가능성, 그게 핵심이죠.
그럼 이상적인 배당 성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딱 정해진 건 없겠지만. 네, 정답은 없지만 자료에서는 안정적인 기업 기준으로 평균 한 30% 정도, 뭐 그 정도로 언급하고 있네요. 물론 산업이나 성장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30% 정도? 중요한 건 이 비율이 너무 높지도 또 너무 낮지도 않게 적절히 유지되면서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이력이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꾸준함이 중요하군요. 네, 캐나다의 배당 귀족주나 배당 황제주로 불리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성장과 주주 환원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균형,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배당 낙일, 엑스 디비던드 데이트. 아, 이거 놓치면 정말 아쉽죠. 아,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배당받을 관리가 확정되는 날, 레코드 데이트, 바로 전 영업일이니까 배당을 받으려면 그 전에 주식을 사야 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BC는 9월 15일, RY는 10월 27일이 배당 낙일이면 그 날짜를 꼭 달력에 표시해둬야겠네요. 진짜 가끔 배당 받으려고 샀는데 날짜 지나서 못 받으면 엄청 속상하잖아요. 허허. 그렇죠. 배당 투자자에게 배당 낙일 확인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이 많으니까 투자하는 종목들의 배당 스케줄을 미리 파악해보는 습관. 이게 중요해요. 놓치면 한 분기를 꼬박 기다려야 하니까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이론을 넘어서 당신의 포트폴리오로 직접 들어가 보죠. 캐나다 시장 대표 ETF인 VCN, 벤가드 푸츠 캐나다 올캡 인덱스 ETF하고 네, VCN. 캐나다 제외 글로벌 시장 ETF인 XAW, iShares 코어 MSCI 올 컨트리 월드 X 캐나다 인덱스 ETF. 이 둘 네, XAW. 다 분기 배당을 준다고 하셨죠. 이 둘의 배당 특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좀 궁금해요. 네, 이게 성격이 꽤 다릅니다. 오, 그래요? 네. VCN은 캐나다 전체 시장에 투자하지만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 대형주 비중이 높아요. 특히 캐나다 지수 특성상 금융, 그러니까 은행들, 그리고 에너지, 통신, 이런 전통적인 고배당 섹터 비중이 커서요. 원래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이 많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ETF 자체의 배당률도 약 3% 내외로 XAW보다는 좀 높게 형성됩니다. 캐나다 경제의 어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배당금은 당연히 캐나다 달러, CAD로 지급되고요. VCN은 약간 홈그라운드의 든든한 배당 투수, 뭐 이런 느낌이네요. 안정적인.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XAW는 어떤가요? 이건 전 세계에 투자하니까 배당률은 좀 낮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XAW는 캐나다를 제외한 전 세계 선진국하고 신흥국 시장에 수천 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합니다. 수천 개요. 와. 네, 미국의 기술주부터 유럽의 소부재, 일본의 제조업까지 정말 다양하게 다담고 있죠. 정말 글로벌이네요. 그렇죠. 다양한 기업들이 주는 배당을 이렇게 모아서 분배하기 때문에 배당률 자체는 한 1.5%에서 2% 수준. 그 정도로 VCM보다는 낮습니다. 좀 낮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투자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죠. VCN이 캐나다 경제와 밀접하다면 XAW는 글로벌 경제 성장 전반의 과실을 공유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성장성. 네, 배당 측면에서는 VCM보다 낮지만 성장 잠재력이나 국가 분산 효과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지급은 CAD로 되지만 그 원천이 외화 배당이라서 환율 변동의 영향도 좀 받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둘의 조합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VCN으로 캐나다 기반의 안정적인 배당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XAW로는 글로벌 성장과 분산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면서 약간의 배당을 더하는 구조. 마치 안정적인 주전 선수 VCN하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멀티플레이어 XAW를 함께 기용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그런가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VCN은 배당 수익률하고 캐나다 시장 노출을 담당하고요. XAW는 성장성, 그리고 분산 효과로 인한 낮은 변동성, 또 글로벌 시장 노출, 이걸 제공하죠. 역할 분담이 확실하네요. 네. 둘 사이의 배당률 차이뿐 아니라 이런 역할 분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서로 보완하면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VCN과 XAW에서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활용법 중요하죠. 자료로 보니까 웰스 심플 같은 수수료 무료 플랫폼에서는 자동 배당 재투자, 디리프랑 직접 수동 재투자, 이 둘 사이의 기술적인 효율성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증권사 수수료가 있을 때는 DIRP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꽤 컸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웰스 심플처럼 제로 수수료 환경에서는 그 의미가 좀 퇴색됐죠. 하지만 여전히 선택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 DIRP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자동화와 즉시성입니다. 배당금이 딱 들어오자마자 시스템이 알아서 소수점 단위까지 해당 ETF를 다시 사주니까요. 오, 편하겠네요. 투자자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복리 엔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죠. 소위 게으른 투자를 선호하거나 어떤 감정적인 판단 개입 없이 그냥 시스템에 맡기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설정하고 잊어버리는 set it and forget it, 딱 그런 방식이죠. 아, set it and forget it. 편하긴 하겠네요. 반면에 수동 재투자는 배당금이 일단 현금으로 계좌에 꽂히는 거죠. 네,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걸 모아서 VCN이든 XAW든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종목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시장이 좀 출렁일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린다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그런데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수동 재투자는 투자자에게 통제권을 줍니다.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아두었다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VCN 비중이 너무 커졌다 싶으면 XAW를 더 산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오, 조절이 가능하군요.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재투자 시점을 놓치거나 미루게 되면 현금이 계좌에서 그냥 잠자게 되고 그만큼 복리 효과를 누릴 기회를 잃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을 요구합니다. 직접 로그인해서 매수 주문을 넣어야 하니까요. 아, 귀찮을 수도 있겠네요. 네, 좀 그렇죠. 결국 효율성보다는 투자자의 성향이나 규율의 문제,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투자는 기술보다 심리라는 말이 있던데 배당금을 약간 꽁돈처럼 느껴서 다른 데 쓰고 싶은 유혹, 이걸 이겨낼 수 있느냐 아니면 아예 자동화된 시스템에 맡겨서 감정의 개입을 차단하느냐, 이 선택이네요.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선호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답해보는 것만으로도 자기 투자 스타일을 좀 돌아보게 되네요. 그렇죠.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배당금 재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조합이 있죠. 아, 드디어 나왔군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서 복리의 끝판왕, 세금 없는 복리 엔진이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 조합. 네, 맞습니다. 캐나다의 비과세 저축계좌 TFSA, 텍스 프리 세이빙스 어카운트 안에서 이 ETF들을 보유하고 DRIP까지 설정하는 것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한 건가요? 도대체. 간단히 말해서 TFSA는 투자 수익에 붙는 세금이라는 브레이크를 완전히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없어진다. 네. 일반 계좌에서 VCN 같은 캐나다 ETF 배당금을 받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세금을 내야 해요. 꽤 많이 내네요. 그렇죠. $100 배당받으면 실제로는 $80나 $85 정도만 내 손에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TFSA 안에서는 배당 소득세가 0%입니다. 0%요? 와. $100 배당금 전부가 고스란히 재투자에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당금뿐만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ETF 가격이 올라서 매도할 때 생기는 그 자본이익, 시세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배당소득 비과세, 자본이익 비과세, 이 두 가지 혜택이 TFSA를 정말 강력하게 만드는 거죠. 와. 여기에 DRIP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없이 100% 재투자되고. 그렇죠. 세금으로 새어나가지 않은 100%의 배당금이 즉시 자동으로 재투자돼서 더 많은 주식, 그러니까 ETF 단위를 사게 되고요. 네. 늘어난 주식은 다음 분기에 또 더 많은 배당금을 만들어냅니다. 이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복리 효과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TFSA는 이 과정에서 세금이라는 가장 큰 마찰 저항, 아, 마찰 저항. 네, 즉 복리 효과를 갉아먹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이야,
자료에 나온 시뮬레이션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VCN에 $10,000를 넣고 연평균 6% 수익률, 배당 3% 포함해서요. 이걸 가정했을 때 TFSA에서 DRIP로 20년을 굴리면 대략 $32,000 이상이 된다고요? 네, 그 정도 되죠. 만약 같은 조건인데 일반 과세 계좌였다면 세금 때문에 최종 금액이 20%에서 30%나 적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었죠. 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금 없이 복리가 적동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군요. 네. 시간의 마법에 세금 면제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셈입니다. 시간의 마법의 날개를. 멋진 교훈인데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는 단순히 20에서 30%가 아니라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와,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매년 주어지는 TFSA 납입한도 이걸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특히 배당 성향이 있는 ETF나 주식을 TFSA 안에서 장기 보유하면서 DRIP로 굴리는 것은 자산 형성에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전략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야말로 치트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거의 치트키 수준이네요, 정말. 자, 오늘 배당 투자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었네요.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보면 배당은 투자를 단순한 가격 게임이 아니라 기업 성장의 동반자가 되는 여정으로 만들고 장기적인 부의 축적을 돕는다 이거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배당률만 볼 게 아니라 배당 성향, 배당 낙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의 포트폴리오 속 VCN과 XAWN 각각 캐나다 시장의 안정적 배당과 글로벌 성장 및 분산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DRIP는 자동 복리 효과를, TFSA는 여기에 세금이라는 마찰을 제거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강력한 조합이죠. 네, 정말 강력한 조합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자료들을 쭉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느껴졌어요. 어떤 점이죠? 그 한국의 주식아 가방에서 예시로 든 기업들이나 캐나다의 BC, 포티스 같은 수십 년 배당 성장 기업들을 보면요. 결국 이들의 성공 뒤에는 단순히 좋은 사업 모델뿐 아니라 시간과 꾸준함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네, 워렌 버핏도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사서 영원히 보유하라고 했죠. 영원히. 물론 영원히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장기적인 관점과 인내심을 강조한 말일 겁니다. 그렇죠. 인내심.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최고의 배당주나 ETF를 고르는 기술, 최리적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능력,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배당 투자에서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자산을 지루할 만큼 꾸준히 모아가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그 자체가 아닐까요? 인내심 그 자체. 네,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당신의 투자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